그러고 나서 10년 후, 정확하게는 9년 후에 4.19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4.19 혁명이 일어나니까는 그 유가족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근데 들고 일어났는데 어떻게 했느냐? 11사단 죽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내놔라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신원면의 신원국민학교에서 11사단이 주민들을 빨갱이 짓 했냐 안 했냐를 운동장에 전부 모아놓고 이쪽은 빨갱이 짓 한 사람, 이쪽은 안 한 사람을 갈라놓는데 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는 거기 면장이었던 박영보라는 면장한테 시켰어요. 근데 면장이 어떻게 알아요? 빨치산 내려왔는데 밥을 해줬는지 심부름을 해줬는지 면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나는 못합니다라고 나사빠지 해야 되는데 면장이 임의로 이 사람 이쪽 손가락으로다가 이 사람 이쪽 이거를 손가락질 총이라고 합니다. 여순 사건 때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쪽으로 가 있는 사람 719명이 전부 총 맞아서 죽었어요. 그 사건이 있은 지 9년 후인 1960년 4.19 혁명 일어나고서 이 유가족들이 박영보 면장을 찾았어요. 면장이 발견이 돼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큰 공회당에다가 나무 장작을 싸놨어요. 나무 장작을 싸놓고 박영보 면장을 맨 위에 여기다가 눕혀놓고 불을 질렀어요. 생화장을 한 겁니다. 오창 양곡창고 사건 거창 얘기를 한 거는 보도연맹이나 11사단이 빨치산 토벌한다는 명분으로 민간인들 주민들을 죽이는데 그거를 보복했다, 시원하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 진짜 빨갱이구나, 이 사람들 나쁜 사람이구나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전쟁이 났었을 때 민간인들을 법적인 절차 없이 재판 없이 함부로 죽였을 때 그거를 국가가 예방하지 못하고 그거를 최소화하지 못했었을 때 그거에 대한 보복학살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제가 충북에서 2002년도부터 16년간 자연마을 2000개 마을을 다니면서 어르신 6,000명 이상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어요. 이 마을에서는 보도연맹은 누가 죽었습니까? 이 마을에서는 인민재판다 죽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이렇게 쭉 조사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대전 3대를 조사하다가 그 다음 연도부터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제가 전라남도도 좀 여러 군데 다녔습니다. 다 다니지는 못했지만 해남, 완도 그리고 진도도 좀 갔었고요. 그 다음에 영광, 한평 하여간 여러 군데 갔습니다. 여러 군데 갔는데 신안군도 갔는데 전라남도를 조사하면서는 제가 18년, 20년 동안 조사한 거하고 너무나 상황이 다르구나. 전라남도를 이해하려면은 전라남도를 직접 발로다 뛰어다니면서 우리 유가족 어르신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그 마을을 다니면서 조사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충북이나 경기도 중국, 경기도, 충남 이런 데는 좀 단순합니다. 보도연맹은 학살하고 그리고 인민군들이 진주를 해서 보복학살을 하고 다시 수복해서 군경이 인공 때 부역활동했던 사람들 빨갱이 짓 했다고 잡아들이면서 부역혐의 학살했습니다. 이게 거의 동시기예요. 근데 전라남도를 와서 보니까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선 완도에 제가 김구남 전 회장님한테 안내를 받아가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는 뭔 일이 있었냐. 유엔군이 수복하면은 완도를 제일 먼저 들어와서 완도를 쑥대밭으로 만들겠다. 이런 소문이 1950년 9월 말에 파다하게 완도에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공시절에 뭐 인민위원장 했던 사람들, 여명위원장 했던 사람들은 이미 다 도망갔습니다. 여기 전라도뿐만이 아니라 충북에서도 감투를 썼던 사람들은 다 월북을 했거나 인민군들 따라서 산으로 도망갔어요. 근데 그냥 여명이나 인민위원회에서 뭐 좀 해야 된다라고 한번 그냥 가서 들러리 쓰고 심부름한 사람들은 아니 내가 죽을 죄도 안 졌는데 내가 왜 도망가? 이렇게 한 사람들은 다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완도를 쑥대밭으로 만든다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들리니까는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들이든 다 도망을 간 거예요. 다 도망을 가는데 어쨌든 군경이 들어와서 완도 사람들을 죽이는데 지금 완도 사람들이 몇 명이 죽었느냐? 최하 761명에서 최대 20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신안하고 영광을 집중적으로 인터뷰를 해서 오마이뉴스에 실었는데 우선 신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신안에 임자도라고 있습니다. 임자도 아시죠? 임자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물론 보도연맹이 먼저 죽고 거기서 좌익활동했던 사람들이 해방 후에 했던 사람들이 광주 형무소에 수감이 돼서 6.25가 나자마자 광주시 인근에서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인민군이 점령을 하고서 후퇴하기 직전에 임자도라는 거는 신안군의 한계 면에 불과한 거죠. 거기서 우익가족, 군경 가족들을 학살하는데 몇 명을 죽였느냐? 1952년부터 56년까지 임자면 사무소에서 주관이 돼서 조사를 했는데 990명의 명단이 나왔습니다. 그럼 그게 전부냐?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략 1200명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임자도 다음으로다가 신안군에서 피해가 큰 데가 자은면이라는 곳인데 자은면의 인민위원장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1946년도에 자은지서 앞에서 3.1 만세운동 기념식을 자은지서 앞에서 하는데 이 인민위원장 했던 사람의 아들이 거기서 주동이 돼서 그 집회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은 대한민국 정부에 쫓기면서 광주 형무소에 들어가 있다가 6.25가 나자마자 죽습니다. 그걸 얼핏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인민군들이 들어와서 당신 아들 형무소에 있다가 빨갱이보다 죽었는데 당신이 인민위원장이라. 인민위원장 별거 아니에요. 임자면 면장인 거예요. 임자면 면장. 인민위원장을 했는데 인민군들이 또 국군 유엔군 수복한다고 하면서 쭉 후퇴하면서 자은면에 있던 우리 가족, 군경 가족을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200~300명을 학살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민위원장이 그거를 만류할 수 있었느냐? 만류 못하죠. 근데 그 사람은 책임이 없느냐? 책임이 있죠. 책임은 있는데 그 사람이 직접 방아쇠를 당긴 건 아니죠. 그러면 유엔군이 수복해서 임자면 인민위원장 했던 사람을 잡아들여서 정식 재판을 통해서 C12비를 따져서 이 사람이 사형을 받을 만큼의 중죄를 졌으면 사형 선고를 내려서 집행을 하면 되는 거고, 그죠? 그 정도는 아니고 무기징역 정도 해야 되겠다. 그럼 무기징역을 처하면 되는 겁니다. 징역 20년 쳐야 되겠다. 그럼 징역 20년 살다가 돌아와서 자연인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군경이 수복하면서 군인 경찰보다 더 먼저 들어온 거는 지방의 우익 청년단들입니다. 우익 청년단들이 들어와서 이 자은면 인민위원장을 어떻게